실라시 절터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3층 석탑은 통이 신라시대 9세기의 석탑입니다.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기단들이 있는데 이중 기단입니다. 그리고 위에 3층에 탑신이 있습니다. 또 위에 보면 상륜부라는 곳이 있는데 상륜부는 사라지고 노반만 남아 있습니다. 맨 밑에가 하층 기단, 하층 기단, 위에 상층 기단. 그 다음엔 탑신, 어깨, 탑신, 어깨, 탑신, 어깨, 이렇게 가. 탑신이 3개가 있잖아요. 네, 곰돌. 둘, 셋. 오케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주고, 그 다음에 탱주는? 탱주는 가운데 가운데에도 기둥. 한 기둥이 있잖아. 조선시대 18세기에 집중호우로 탑 일부가 매몰이 되었고 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탑의 상륜부를 손상을 시켰습니다. 1962년 8월에 이 탑을 해체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때 상층 기단에서 청동사리함이 발견됩니다. 목탑일 경우에는 그 목탑 안에는 중간 기둥 심주가 있으니까 심주 아래에다가 네. 사리를 넣는 게 정석이고 근데 이제 그것도 세월이 변하면서 변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게 석탑으로 변하면서 이제 그 사리를 넣는 그 방식이 그 다르다고 하더라고. 어떤 탑은 1층 탑신, 어떤 탑은 2층 탑신, 3층 탑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게 그 해체했다가 복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뭐가 나왔대 했죠. 네, 청동사리함 안에는 청동 열의 입상이 있었고 유리구슬이 있었고 수종 고곡 관옥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에 조금 일반 탑과 다르게 약간 잘린 거 예. 모습 같으네요. 원래 탑에는 반드시 상륜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상륜부가 있는데 상륜부를 받치고 있는 저 네모난 것이 보이나요? 제일 꼭대기? 네. 예, 저걸 노반이라고 합니다. 노반 위에는 반드시 상륜부가 있고 네. 모든 석탑에는 상륜부가 반드시 있는데 그게 인도에서 이제 탑이 출발을 했잖아요. 스투파를 축소한 모형을 반드시 상륜부에다 올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탑에 드리는 공이나 이런 게 보면 이제- 불쌍해. 네, 왜냐면 이제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는 돌을 다루는 기술이 엄청 뛰어났던 나라고 그런 게 좀 기술자가 희석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돌에다가 안 주고 약간 고려로 가면 불화라든지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데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일단 탑은 출발은 인도에서 석가가 그 이제 돌아가시고 일종의 무덤인데 석가의 사리가 들어가는 그 사리를 넣은 탑이 이제 성역화 숭배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인도 전역에 퍼지고 또 중국으로 건너와서 또 이제 중국 전역을 퍼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탑이 세워진 거죠. 처음에는 숭배의 대상이었고 탑이 엄청 컸어요. 우리나라도 목탑이 만들어졌잖아요. 일단은 중문을 들었으면 탑이 이렇게 우리 눈알에 확 들어올 정도로 엄청 크고 숭배의 대상이었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불상이 나타나고 불상이 우리가 숭배의 대상으로 중심적으로 가면서 탑이 이제 옆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조금 크기가 줄어들었죠. 우리가 이제 문화재이지만 약간 예술 작품으로서 바라보는 경향이 이제 있는데 이거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냥 어떤 작품처럼 느껴지는데요. 사람들이 또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하고 또 그게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게 불상이고 또 아니면 그 부처님 말씀이 적힌 게 또 불경이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불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탑마다 진신사리를 모신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불탑을 세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석가모니 사리를 봉안을 해야 되고 근데 현재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석가모니 사리는 유한하니까 그 사리 대체물로 뭐 경전이라든가 유리구슬이라든가 그런 보석이라든가 이런 걸 넣은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조건이 상륜부를 갖추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사리를 넣어둔 스투파를 축소한 모양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륜부에 스투파를 축소시킨 모양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불탑의 두 가지 조건이래요. 옥계석에 저렇게 줄무늬 줄무늬 모양. 있잖아. 네. 저기 물 끊는 선이 맞아요. 있어요. 물 끊는 선. 그래가지고 살이 사리함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것도 돌이 하나죠? 한 덩어리죠? 네. 예. 옥계석 한 덩어리, 탑신 한 덩어리. 근데 이렇게. 혹시 옥계석 중에 저기 한 덩어리가 아니고 네. 하나하나 이렇게 올린 저 것도, 본 올린 것 탑도 같아요. 있지요? 네, 있는 네. 거 같아요. 본 거 같아요. 큰 거. 네. 이거보다 탑 훨씬 그 큰 거. 초기 탑들은 조각조각 하나 다듬어가지고 다 쌓았대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간소화하면서 저렇게 옥계도 하나의 덩어리 돌로 조각하고 탑신도 하나의 덩어리로 조각한대요. 우리가 탑을 부처님을 생각하고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탑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탑돌이를 할 때 어느 방향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네, 그죠? 네. 시계 방향. 통일 신라 시대에 유행한 게 무구정각 대다란의경이래요. 그래서 무구정각 대다란의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탑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77바퀴 돌면서 다란이를 77번 외우는 거래요. 때문에 숫자치. 그때부터 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삼국시대라든가 통일신라 시대는 좀 남녀간에 만나는 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의 삭을 좀 틔우고 이렇게 했대요. 그 내용이 삼국유사에도 좀 있대요. 아, 진짜. 무슨 드라마에서 본거 달 밝은 밤에 탑돌이 하면서 히끗히끗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물론 눈짓을 보내면서 이집딸이고. 자, 드라마에서 승탑으로 가볼까요? 네. 네. 갑시다. 네, 우리가 청송사지 부도탑을 지금 찾아왔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어떤 그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흔히 사찰에 가면 그 입구의 한쪽 끝에 이제 부도밭이라고 해가지고 이 절에 머물렀던 승려들의 이 승탑을 많이 모셔놓은 곳이 있는데 이 청송사지에도 보면은 이렇게 부도들이 있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 부도탑 3개가 지금 남아있지요. 네. 그러면 저기 굉장히 무늬가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한번 네. 좀 자세히 좀 볼까요? 네, 한번 봐요. 봐도 그리고 되겠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청송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우리 구세기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부도탑들은 조선시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 아,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장상인가요? 네, 밑에 좀 뭔가 울트라맨처럼 생긴 네. 그 있는데 신장상으로 보더라고요. 네. 이게 보면 손에 뭔가 지물을 들고 있는 것 같고 눈을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뜨고 있는 게 뭔가를 지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면에 하나 그리고 그 뒷면에 하나 해서 2개의 그 이제 수인상이랄까 신장상이랄까 그게 있는 거죠. 네. 그 위에는 또 그렇죠. 연꽃이 뭐. 네. 네. 그래서 그 두 단에 네. 그 위로 이제 꽃잎이 펼쳐진 게 있고 아래로 꽃잎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개는 다 그 연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 우리가 불상에서도 좌대를 흔히 연화좌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불교에서는 연꽃의 그런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승탑에서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복면, 악면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네. 해놨군요. 그 주위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꽃으로 또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처럼 생겨서 석정형 부도라고 하는데 네.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종 모양의 밑에 테두리 부분을 보면 좀 특이해요, 여기가. 그렇죠. 뭐처럼 보이세요? 뭐 치마 내려왔나요? 우리 왜 한복 끝에 금박으로 장식한 것처럼도 보이는데 네. 저기가 전부 다 그 버머, 산스크리스트어가 지금 그 동그라미 속에 다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도 그 연꽃 무늬 꽃잎이 또 장엄이 돼 있고 네, 또 그러네요. 네. 맨 윗부분은 연꽃 봉오리가 또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은 옆으로도 또 가볼게요. 네. 지금 방금 봤던 그 부도 옆에도 또 다른 부도가 있는데 이 부도의 아까 기단에는 꽃과 신장상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4송이의 꽃이 지금
그쵸. 네. 이렇게 어.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아까처럼 복년하고 악년이 있고, 그 위에 석정형 부도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 밑에 테두리가 이번에는 범어가 아니라 이렇게 동심원처럼 생긴 고사리 모양이 이렇게 또 새겨져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몸 부분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네. 그쵸. 네. 저기가 읽어보면 성당 진흡대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네, 이 진흡. 네, 진흡대사라고 네.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연구자들이 누군지는 아직 그 매칭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통일신라 시대, 그 다음 조선시대까지 쭉 걸쳐서 여기가 어떤 불교의 사원 역할을 했던 것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일대가 네. 그야말로 청송사지라는 거죠? 그 네. 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송마을 일대가 다 사찰이었을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는 걸로 보면, 여기가 이제 거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우리가 흔히 울산에서 얘기하는 남암산, 문수산, 영축산 세 개가 이렇게 그 등산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그 세봉우리를 다 오를 정도로 옆에 붙어 있던 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혹시 저기 보이는 저게 문수산 꼭대기인가요? 저기가 문수산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오, 이렇게 가깝나요? 선생님 저기 문수산 맞죠? 철탑 네. 있고 저 네. 밑에 네. 그 문수사 보이네요. 가운데쯤에. 저기 보이네. 어. 철탑 정면에.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이게 남원산인가 보다. 여기가 남암산이에요. 아, 청송사가 그렇구나. 있는 여기가 남암산이고, 어. 망해사가 있는 거기를 지금 영축산이라고 하고. 음. 근데 신라 시대에는 저 문수산을 영축산이라고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박물관에서 발굴했던 영축사지가 저쪽에 있는 거고.